안녕하세요. 건강보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너무 익숙해서 일상 속에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모든 일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하게 해내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장. 우리 몸속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단순히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영양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소화기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은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장소입니다. 장에서는 면역의 70%가 만들어지고 기분과 감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 즉 세로토닌의 대부분이 생성되며 체중 조절, 에너지 생성, 수면의 질까지 좌우됩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을 두 번째 뇌 혹은 우리 몸의 숨은 지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장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너무 자주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요즘 느끼고 있는 피곤함, 이유 없는 붓기, 기분 변화, 잦은 속 불편함, 심지어 피부 트러블까지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장 건강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장 건강을 망치는 습관,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 몸의 컨디션을 바꾸고 기분을 바꾸고 삶의 질까지 높여줄 하루 루틴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장은 왜 중요한가? 장은 제2의 뇌. 우리는 흔히 뇌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장 역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에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있어 뇌 다음으로 신경이 많은 곳입니다. 이 신경망을 장신경계 ENS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너무나 정교해서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긴장하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갑자기 설사가 난다. 반대로 장이 불편하면 이유 없이 기분이 축 가라앉는다. 이 모든 것은 장과 뇌가 고속도로처럼 연결된 장-뇌-축것 BRAIN 엑서스 때문입니다. 즉,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감정과 신경을 직접 주고받는 감정기관이기도 합니다. 면역의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에는 늘 세균 독소 미세한 오염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장벽에는 몸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몰려 있습니다.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면역군단을 장에 배치해둔 것이죠. 하지만 장벽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증이 쉽게 생기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이 늘고, 만성 피로가 시작됩니다. 즉, 장 건강 면역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 호르몬 생산 공장, 장.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대부분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 우울감이 줄고 스트레스 회복력이 높아지고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엉망이면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은 마음의 건강센터이기도 합니다. 체중과도 직결된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먹으면 살이 빨리 찔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 해답 역시 장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지방을 얼마나 저장할지, 식욕을 얼마나 느낄지,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릴지 직접 조절합니다. 심지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체중이 금방 느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도 미생물 구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장이 건강하면 체중 관리, 혈당 조절, 대사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반대로 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되고 쉽게 붓고 피로감이 늘어납니다. 2.
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 장 건강은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래 증상들이 단순한 일시적 불편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다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지금 장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자주 더부룩하다. 식사 후 배가 유독 빵빵해지는 느낌,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는 현상은 장내 미생물이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흔히 나타납니다. 특히 나쁜 균이 증가하면 발효 과정이 과도해져 가스팽만감이 쉽게 생깁니다. 음식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우나 사실 장의 미생물 환경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가스가 자주 찬다. 가스는 정상적으로도 생기지만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하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현상은 장내 발효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하거나 탄수화물 분해균이 줄어들면 가스가 빈번해집니다. 3.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 장내 미생물은 장 운동을 조절합니다. 좋은 균이 줄어들면 장은 느려져 변비가 쉽게 생기고 염증이 심해지면 설사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변비, 설사, 변비.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장 점막이 이미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4. 아토피,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많다. 피부는 장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독소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이 과도하게 흡수 또는 염증 상태가 되면 그 영향이 곧바로 피부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 악화, 두드러기, 성인 여드름, 홍조. 이러한 문제들이 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5. 식후 졸음이 심하다. 밥만 먹으면 바로 졸리다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 역시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밀접합니다. 장내 균형이 무너지면 음식 분해가 효율적이지 않아 혈당이 빠르게 치솟고 다시 빠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옵니다. 6. 입냄새가 난다. 구강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입냄새의 상당수는 장내 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과하게 분해하는 부패균이 많아지면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7단 음식이 계속 당긴다. 단 게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건 의지의 문제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내 미생물이 식욕을 조절합니다. 당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늘어나면 그 미생물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단 음식 중독처럼 느껴지는 현상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8. 스트레스에 유난히 민감하다. 장과 뇌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장이 약해지면 감정도 같이 민감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장내 염증이 올라가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9. 이유 없이 피곤하다. 충분히 자고 쉬어도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없는 느낌이 든다면 장내 흡수 능력이 떨어져 영양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에너지를 만드는 대사 과정이 불안정해져 만성 피로가 쉽게 나타납니다. 결론, 이런 신호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졌다는 뜻. 장내 미생물은 항상 좋은 균, 나쁜 균, 중간 균, 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 등이 쌓이면 나쁜 균이 증가하고 좋은 균이 줄어들면서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 장 건강을 망치는 습관.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생활 습관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좋은 미생물은 사라지고 나쁜 균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이지만 장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습관들입니다. 1. 야식. 밤늦게 먹는 음식은 소화 시스템을 크게 부담시킵니다. 특히 수면 직전 섭취한 음식은 장 운동을 둔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며 장내 미생물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장은 우리보다 먼저 잠에 들어야 회복을 하는데 야식은 그 회복 시간을 완전히 빼앗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불규칙한 식사. 장내 미생물도 일정한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식사 시간이 제멋대로면 미생물의 활동 패턴이 깨지고 소화 효율이 떨어지며 가스가 쉽게 차게 됩니다. 특히 아침 건너뛰기, 점심 저녁 폭식, 하루에 한 끼 몰아먹기. 이런 패턴은 장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삼당이 많은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을 좋아하는 균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그 균들이 다시 당을 원하면서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가스, 팽만, 여드름, 피부염, 혈당 급상승, 식후 졸음, 체중 증가가 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인공 첨가물, 트랜스 지방 등이 많은 가공식품은 장내 좋은 미생물을 빠르게 줄이고 나쁜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가공식품에는 미생물의 먹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장 점막은 점점 약해지고 장벽이 새는 장누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항생제 또는 진통제의 잦은 사용. 항생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좋은 균까지 동시에 제거합니다. 그 후 균형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NSAIDs 일반 진통제, 위산억제제의 장벽 손상 위험도 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용해야 하지만 습관적 복용은 장 건강에 큰 타격을 줍니다. 육운동 부족. 운동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운동, 연동운동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벼운 걷기만 해도 장은 자극을 받아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장은 느려지고 변비가스, 팽만감이 쉽게 생깁니다. 또한 운동은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 수면 부족. 장의 회복 시간은 잠자는 동안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의 리듬이 깨지고 장벽 재생이 잘 되지 않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염증이 올라갑니다. 하루 4-5시간 수면이 반복되는 경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8. 술. 알코올은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염증을 증가시키고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빈속술, 과음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크게 바꿔 다음날 설사, 더부룩함, 입냄새가 쉽게 나타납니다. 또한 술이 잦으면 독소분해 균이 늘어나는데 이는 피부 트러블과 피로감의 큰 원인입니다. 9. 급하게 먹기. 음식을 빨리 먹으면 충분한 저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기가 과하게 들어가며 위와 장이 갑작스럽게 부담을 받습니다. 또한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 빠르게 많은 양을 먹기 때문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발효 과정이 과도하게 일어나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이 안정됩니다. 10. 채소 부족한 식단. 장내 미생물에 먹이는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이 부족하면 좋은 미생물이 줄어들고 장운동이 느려지며 변비, 염증,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섬유질은 단순히 배변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장내에서 단쇄 지방산 SCFA를 만들어 면역력, 장벽 강화, 염증 감소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결론, 이 중 하루에 하나만 고쳐도 장이 달라진다. 장 건강은 단기간의 극단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야식을 끊기, 잠을 30분만 더 자보기, 하루 한 끼에 채소 추가하기, 걸어서 20분만 더 움직이기.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팽만감이 줄고 한 달이면 피부와 에너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속 장에는 약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의 무게만 해도 1kg에서 2kg 정도로
그 자체로 하나의 장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미생물들의 집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한 균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 소화, 체중, 감정, 수면까지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미생물 그룹부터 알아야 합니다. 1. 유익균장을 지키는 좋은 군대. 대표적인 유익균에는 비피더스균 BIFIDOBACTERIA, 락토바실러스 렉토버실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의 역할, 염증을 낮추고 장 점막을 보호하며 면역세포의 반응을 안정화시키고 소화를 돕고 나쁜 균의 증식을 막습니다. 또한 유익균은 단쇄지방산에스 CFA라는 물질을 만들어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대사와 에너지 생산에도 기여합니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장은 안정적이고 불편함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유해균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군. 반대로 장에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이들은 독소를 만들고 장벽을 손상시키며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 증가, 복부 팽만, 설사변비 반복,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 피로감 증가.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은 점점 약해지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 반응이 올라갑니다. 3. 기회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중간군단. 기회균은 말 그대로 기회를 보고 움직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유익균처럼 행동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즉, 균형에 아주 민감한 미생물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가공식품, 항생제 사용, 수면 부족 등으로 유익균이 줄어들면 기회균은 재빨리 유해균 쪽으로 기울어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핵심은 균형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는 좋은 균이 많으면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율, 즉 균형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생기는 변화들, 유해균의 증가, 만성적인 배불림, 소화 문제, 트러블성 피부, 면역력 약화, 감정 기복, 다이어트 실패, 한 가지가 아니라 몸 전체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균형이 맞으면 유익균이 유해균을 억제하고 기회균도 좋은 쪽 역할을 하며 장은 안정되고 전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장의 상태입니다. 결론, 균형을 지켜줘야 건강하다. 100조 개의 미생물 중 어떤 균이 많고 어떤 균이 적은지가 우리의 하루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회복하는 핵심은 특정 균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좋은 방향으로 균형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 모든 요소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바꿉니다. 5. 장 건강에 좋은 음식. 장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재료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결정하고 그 생태계가 하루만 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을 살리는 음식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프리바이오틱스 음식.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먹고 자라는 먹이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는 성분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하면 좋은 균이 자연스럽게 늘고 환경이 안정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 찬밥 저항성 전분, 귀리, 바나나 약간 덜 익은 것, 양파, 마늘, 대파, 치커리 뿌리, 콩류, 고구마, 아스파라거스. 이 음식들은 장내에서 좋은 균의 먹이가 되어 미생물 다양성을 늘리고 가스팽만 감소, 면역 증가까지 이어집니다. 2. 프로바이오틱스 음식.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 자체가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장에 바로 좋은 균을 넣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음식.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요구르트, 사우어크라우트 발효 양배추, 콤부차, 캐피어 발효 유제품,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 과도하게 가공된 제품. 이런 제품은 오히려 유해균을 늘리고 장내 염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삼장벽을 회복시키는 음식. 장이 약해지면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 누수리키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들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며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벽 회복식품. 연어 고등어 오메가3 풍부. 아마씨 치아씨앗 호두. 올리브오일 강력한 항염 효과.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폴리페놀. 녹차 항염 작용. 이런 항염식품들은 장벽을 강화해 피부, 면역, 에너지까지 전반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사변비 개선 앤드 장운동 촉진 음식. 장은 하루 종일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장운동이 활발해야 미생물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독소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장운동을 돕는 음식. 키위 소화 효소와 섬유질 풍부. 배, 사과, 현미, 보리, 해조류 미역 다시마, 충분한 물. 이 음식들은 장내 수분을 유지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며 연동운동을 촉진해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피해야 할 음식. 장 건강에 적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튀김류. 과한 설탕. 과도한 음주. 정제 탄수화물 흰빵, 흰쌀, 과자. 이 음식들은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높이며 장벽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6. 생활습관 조절법.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습관이 함께 들어가야 장 건강이 완성됩니다. 수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장내 미생물의 리듬을 바로잡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유익균이 줄고 염증성 미생물이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장을 단단하게 조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단 10분의 심호흡만으로도 장 운동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기. 이 호흡법은 장 뇌축을 안정시키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운동. 하루 30분 걷기만 꾸준히 해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어떤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간헐적 공복. 12시간에서 14시간의 가벼운 공복은 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과식보다 쉼이 장에게 더 큰 회복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 곱하기 30ml로 계산하세요. 수분이 충분해야 장 운동이 잘 일어나고 미생물 활성도 가장 좋아집니다. 7. 7일 장 건강 회복 루틴. 일주일만 따라 해도 몸이 달라지는 아주 쉽고 실천적인 일주일 회복 루틴입니다. 데이 1.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 샐러드 단백질 중심 식단. 데이 2. 식이섬유 강화. 귀리, 현미, 콩류 추가. 데이 3. 발효식품 하루 한 번 섭취. 가공식품 최소화. 데이 4. 걷기 45분. 물 2리터 섭취. 데이 5. 명상 10분. 허브티 또는 녹차로 장 진정. 데이 6. 오메가3 풍부한 식단. 견과류 생선 올리브 오일 활용. 데이 7. 단백질 채소 중심의 가벼운 식단. 일주일 변화 체크. 피부, 배변, 기분, 에너지 변화 관찰. 장 건강은 단순한 소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 감정, 체중, 에너지, 피부, 그리고 수면까지 우리가 누리는 건강의 거의 모든 것이 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며칠 뒤에는 속이 편안해지고 한 달 뒤에는 피부, 기분, 체중까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장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